고기가 이것밖에 안 돼? 장사는 이따위로 하니까 가격이 이 모양이지? 누더기를 걸친 거짓 차림의 노인이 국밥 그릇을 엎으려 하자 젊은 여자가 재빨리 그릇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뜨거우니까 제가 식혀드릴게요. 등에 엎인 아기를 달래면서도 한 손으로 고기를 잘게 잘라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거지 노인의 정체는 시가총액 수조 원의 성운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미혼모 예비 며느리의 본성을 밝히겠다며 일주일간 씻지도 않고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잔인한 시험의 끝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게 된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그 회장 자신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수조 원의 재벌을 무너뜨린 사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특전사령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당신에게 따뜻한 행복과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단결! 본 채널에 소개되는 이야기는 삶의 다양한 사연들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된 창작물입니다. 모든 등장인물 지명, 단체명 등은 가명 또는 가상임을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챕터 1 거지의 국밥 한 그릇. 성운그룹 본사 꼭대기층, 회장 집무실의 커다란 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태식 회장이 가죽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묻고 손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아린이라는 이름 석 자가 적힌 서류 한 묶음이 놓여 있었죠. 윤재 이 녀석이 끝내 고집을 꺾지 않는다 이거지. 강태식이 서류를 집어들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문 앞에서 허리를 굽힌 채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윤재 전무님께서 이번 주 안에 약혼 발표를 하시겠다고 통보해 오셨습니다. 약혼 발표? 내 허락도 없이? 강태식이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말려봤습니다만 전무님 뜻이 워낙 단단하셔서. 미혼모야. 애까지 딸린 미혼모라고. 성운그룹 며느리 자리에 그런 여자를 앉히겠다고? 강태식이 창가로 성큼 걸어가 유리창에 이마를 갖다 대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죠. 그 여자가 뭘 노리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확인이라 하시면 말 그대로야. 내가 직접 만나본다. 아무도 모르게. 강태식이 몸을 돌려 비서실장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비서실도 빼. 경호팀도 빼. 나 혼자 간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하십니다. 내가 그 여자 앞에 재벌 회장으로 가면 뭘 알 수 있겠어. 사람 본성은 가장 낮은 곳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강태식이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수건 한쪽 구석에 정성스럽게 수놓은 이니셜이 빗발해 있었죠. 강태식이 손수건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주머니에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된다. 그 여자의 밑바닥을 내가 끌어내 보이겠어. 비서실장이 입술을 달싹이다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 외곽의 작은 시장 끝자락에 자리 잡은 국밥집 앞에 누더기를 걸친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점퍼에 찢어진 운동화, 머리카락은 일주일째 빗지 않아 엉겨붙어 있었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두어 걸음 밖까지 풍겼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강태식이 국밥집 문을 거칠게 밀어젖히고 들어섰습니다. 점심때라 자리가 거의 찬 가게 안에 쿰쿰한 냄새가 번졌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코를 틀어막으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아이고, 이 냄새 좀 봐. 야, 주인장. 이거 뭐야? 강태식이 일부러 그 아저씨의 식탁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거친 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 강태식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야, 이 영감탱이.
남의 밥상에 침 튀기지 마. 강태식이 비틀거리며 식탁 다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국밥 그릇이 흔들리고 국물이 철썩 쏟아졌죠. 가게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뛰어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등에 아기띠로 아기 하나를 업고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 서아린이었습니다. 할인이 엎질러진 국물을 재빨리 행주로 닦으며 화가 난 아저씨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새 국밥 바로 갖다 드릴게요. 아니, 저 거지 영감 좀 어떻게 해? 밥맛 다 떨어져. 할인이 아저씨에게 연거푸 사과한 뒤 강태식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에도 할인은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았죠.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안쪽에 따뜻한 자리가 있어요. 할인이 강태식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구석진 안쪽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강태식이 일부러 팔을 뿌리치며 투덜거렸습니다. 손 치워. 누가 도와달랬어. 바닥이 미끄러워서요.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할인이 웃음을 머금은 채 의자를 빼주고 강태식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곧장 주방으로 들어갔죠. 할인이 고기 덩어리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가장 기름기가 고른 부위를 골라 두툼하게 저며 냄비에 듬뿍 넣었죠.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토렴하여 그릇에 담아냈습니다. 가게 사장 정분옥이 팔짱을 끼고 할인의 뒤에 서서 눈을 부라렸습니다. 야, 할인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고기 1등급이잖아. 저 거지한테 그걸 왜 넣어? 사장님, 어르신이 많이 드셔야 힘이 나시잖아요. 아이고, 저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다 나갔어. 당장 쫓아내야지 고기를 퍼줘? 할인이 정분옥의 말에 대꾸 없이 국밥 그릇을 쟁반에 올려 강태식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강태식이 국밥 그릇을 흘겨보며 숟가락으로 건더기를 뒤적였습니다. 고기가 이것밖에 안 돼? 장사를 이따위로 하니까 가게 꼴이 이 모양이지. 강태식이 그릇 가장자리를 잡고 엎으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할인이 재빨리 두 손으로 그릇을 붙잡았죠. 어르신, 국물이 뜨거워요. 제가 식혀드릴게요. 할인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후후 불어 식힌 뒤 강태식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때 등에 업힌 서우가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 한 손으로 아기의 등을 토닥이면서 다른 손으로는 가위를 집어 고기를 잘게 잘라 숟가락 위에 가지런히 얹어주었습니다. 강태식이 할인의 손놀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를 달래면서도 자신의 숟가락 위에 고기를 올려주는 그 손이 자연스럽고 따뜻했죠. 정분옥이 성큼 다가와 할인의 어깨를 잡아 밀었습니다. 할인아, 비켜봐. 이 영감 때문에 오늘 장사 다 망쳤어. 당장 나가라 해. 할인이 밀려나면서도 몸을 돌려 강태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장님, 이 어르신 국밥값은 제 급여에서 빼주세요. 뭐? 너 월급이 얼마라고 그걸 네가 내. 괜찮아요. 배고프신 분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해드릴 정도는 있어요. 정분옥이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인이 다시 강태식 앞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드세요. 강태식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팍까지 따뜻하게 적셨죠. 강태식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강태식이 품 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이니셜이 수놓인 그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더니 그것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죠. 할인이 빈 그릇을 치우다가 바닥에 손수건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묻은 손수건을 집어 올려 털어보니 한쪽 구석에 정성스럽게 수놓은 이니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할인이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장 골목에는 이미 노인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죠. 할인이 먼지투성이 손수건을 앞치마 주머니에 소중하게 넣으며 노인이 사라진 골목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할인이 시장 입구의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노인의 거칠게 갈라진 손마디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죠. 할인이 연고 한 통과 파스 한 봉지를 사고 지갑 안에 있던 마지막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봉투에 함께 담았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꼭 드려야지. 할인이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시각 시장 골목 모퉁이 뒤에서 강태식이 벽에 기대어 할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자신을 욕하거나 가게 안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 예상했죠. 하지만 들려온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할인이 가게 앞 계단에 서서 노인이 걸어간 길목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르신, 어디 계시든 따뜻하게 주무세요. 강태식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렸죠. 다음 날 이른 아침 할인이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주방 한쪽에서 손수건을 정성스럽게 손빨래했습니다. 비누칠을 3번이나 하고 맑은 물에 헹궈 빳빳하게 달여두었죠. 그리고 가게 한쪽에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오실까? 손이 많이 거칠었는데. 그날 저녁 성운그룹 본사 집무실로 돌아온 강태식이 책상 위에 놓인 파스 봉투와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입 경호원이 할인 몰래 회수해 온 것이었죠. 강태식이 10,000원짜리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연기라고? 이 돈이면 저 여자 아이 분유값도 안 될 텐데. 강태식이 혼잣말을 내뱉고 의자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세차게 저었죠. 아니야. 사람이 저렇게까지 착할 리가 없어. 분명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강태식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이라는 여자, 한 번 더 파봐. 빈틈없이. 전화를 끊고 강태식이 서랍에서 초소형 카메라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분옥이 할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할인아, 아까 그 거지 영감 때문에 손님 셋이 그냥 나갔어. 너 월급에서 다 깎는다. 네, 사장님. 죄송해요. 넌 왜 맨날 그런 사람한테 퍼주기만 하냐? 네 형편이 그런 사람 챙길 처지야? 할인이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정분옥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장님, 그 어르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할아버지셨을 거예요.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셔도 분명 따뜻했던 시절이 있으셨을 뿐이에요. 정분옥이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다시 설거지통으로 고개를 돌리며 작게 웃었죠. 오늘 국밥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서 그걸로 만족해요. 화면 속 할인의 미소를 바라보던 강태식의 왼쪽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강태식이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눈을 감았죠. 하지만 강태식은 재생을 멈추고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책상 위에 새 서류 한 장을 꺼내 펜을 들었죠. 서류 상단에 2차 검증 계획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챕터 2 50억의 무게. 성운그룹 대저택의 철문이 느릿하게 열렸습니다. 윤재가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었죠. 할인이 서울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인의 눈앞에 펼쳐진 저택은 시장 골목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잔디밭, 분수대, 그리고 위압적으로 솟아있는 3층짜리 석조 건물이 할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할인이 서울을 아는 팔에 힘을 주며 윤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윤재야, 나 좀 떨려. 윤재가 할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셔도 마음은 나쁜 분이 아니야. 그래도 성운그룹 회장님인데 내가 인사드릴 자격이 있을까? 자격? 할인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거면 충분해. 윤재가 할인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고 현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대한 응접실 한가운데 가죽 소파에 강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상의 단추를 끝까지 잠근 차림에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자세였죠. 강태식의 앞 탁자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인이 윤재와 함께 응접실로 들어서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서할인이라고 합니다. 강태식이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시선이 할인의 품에 안긴 서우에게서 멈췄다가 다시 할인의 얼굴로 돌아왔죠. 앉아. 강태식이 턱짓으로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죠. 서우가 낯선 공간이 신기한 듯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윤재가 할인 옆에 앉으려 하자 강태식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윤재, 너는 밖에서 기다려. 아버지, 저도 같이. 내가 며느리감을 만나보겠다는데 아들이 왜 끼어들어. 나가. 강태식의 목소리가 응접실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윤재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할인이 윤재의 손등을 살짝 두드렸죠. 괜찮아. 다녀올게. 윤재가 입술을 깨물며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강태식과 할인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태식이 탁자 위에 하얀 봉투를 집어 할인 앞으로 밀었습니다. 열어봐. 할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죠. 할인의 눈이 수표에 찍힌 숫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50억? 그래, 50억이다. 이 돈이면 내 평생은 물론이고 그 아이 미래까지 보장할 수 있어. 강태식이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할인의 표정을 날카롭게 살폈습니다. 조건은 하나야. 윤재를 떠나. 오늘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할인이 수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대지 않은 채 봉투를 도로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그리고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손수건 한 장과 연고, 파스가 담긴 봉투였습니다. 할인이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그것들을 강태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지난번 국밥집에서 흘리고 가신 것 같아서 챙겨두었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손수건 위에 수놓인 이니셜이 형광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죠. 강태식이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가 어떻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윤재가 보여준 가족사진에서 이 손수건을 보았거든요. 돌아가신 어머님 사진 옆에 똑같은 손수건이 놓여 있었어요. 강태식의 목에서 침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태식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래서 뭐? 내 정체를 알면서도 모른 척 연기한 거냐? 나한테 잘 보이려고? 강태식이 목소리를 높이며 할인을 몰아붙였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저는 연기한 적 없어요. 그럼 뭐야?
거지든 회장이든 똑같이 대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할인이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강태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회장님께는 이 수표가 힘이시겠지만 저한테는 그날 국밥을 맛있게 드시던 어르신의 모습이 더 큰 힘이었어요. 뭐? 국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드시는 걸 보면서 아, 이 어르신이 오늘 하루는 따뜻하게 보내시겠구나 그 생각에 제가 더 기뻤어요. 강태식이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것이었죠. 할인이 수표 봉투를 강태식 쪽으로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이 돈은 돌려드릴게요. 저는 윤재가 가진 돈 때문에 윤재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서우가 할인의 품에서 몸을 빼며 소파 아래로 기어 내려갔습니다. 아장아장 걸어간 서우가 강태식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잡고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죠. 강태식이 반사적으로 아이를 밀쳐내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서우의 작은 손이 쥐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죠. 탁자 위에서 미끄러져 내린 손수건이었습니다. 서우가 손수건을 강태식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강태식의 뻗었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손수건 위에 이니셜, 사별한 아내가 한 땀 한 땀 수놓은 그 글자가 강태식의 눈에 꽂혔죠. 강태식의 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우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인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응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태식이 손수건을 쥔 채 할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윤재가 할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 들었어?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수표를 주시면서 헤어지라고 하셨어. 윤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윤재가 응접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죠. 아버지. 강태식이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재가 탁자 위에 수표 봉투를 집어 강태식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50억으로 사람 마음을 사려고요? 닥쳐. 아버지가 하는 일에 왜 참견이야? 참견이 아니라 이건 사람한테 하는 짓이 아닙니다. 거지 변장까지 하면서 할인이를 시험했다면서요? 강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할인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아버지가 국밥집에 거지 차림으로 갔다는 거 비서실장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윤재가 강태식 앞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버지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죠. 아버지, 저 오늘 이 집 나갑니다. 성운그룹 후계자 자리도 필요 없어요. 뭐라고? 할인이한테 이런 짓을 하는 가문의 후계자는 제가 아닙니다. 할인이 손잡고 나가겠습니다. 강태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감히 아비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내 엄마가 죽고 나서 내가 혼자 이 그룹을 어떻게 키워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걸 지금 방패로 쓰시는 겁니까? 강태식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윤재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이 윤재의 볼에 닿기 직전 강태식의 손이 멈췄죠. 윤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태식이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윤재가 뒤로 한 발 물러서며 입을 열었죠. 저는 할인이 곁에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받아들이시든 말든. 윤재가 몸을 돌려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저택 밖 주차장에서 윤재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이 윤재의 눈가가 빨갛게 충혈된 것을 보며 손을 꼭 잡아주었죠. 윤재야, 회장님은 나쁜 분이 아니야. 아버지가 너한테 한 짓이 나쁜 짓이 아니면 뭐야. 그래도 그날 국밥을 드시는 모습에서 나는
따뜻한 할아버지를 봤어. 그 모습을 기억할게. 윤재가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서우가 둘 사이에서 까르르 웃었죠. 같은 시각 저택 2층 창가에서 강태식이 커튼 틈으로 세 사람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의 손에는 여전히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죠. 강태식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국밥집 사장 정분옥이라는 여자를 찾아 만나봐야 할 일이 있어. 다음 날 오후 시장 국밥집에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나타났습니다. 정분옥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남자들을 훑어보았죠. 여기는 국밥집이에요. 양복쟁이들이 뭔 일이야. 정분옥 사장님이시죠? 저희 회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정분옥이 양복 남자들이 내민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현금 다발과 함께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쪽지에는 서아린의 모든 정보를 알려주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분옥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정분옥이 봉투를 양복 남자의 가슴팍에 밀어붙이며 소리쳤죠. 당장 꺼져. 할인이를 돈으로 사고 팔 생각 마. 양복 남자들이 물러서지 않자 정분옥이 주방에서 굵은 소금 한 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 소금을 뿌려버렸죠. 너희 회장인지 뭔지한테 가서 전해. 할인이는 당신이 거지일 때도 회장일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한 아이야. 그런 아이를 돈 봉투로 조사하겠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 양복 남자들이 소금이 뿌려진 봉투를 수습하며 허둥지둥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분옥이 빈 가게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인아, 그 재벌집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분옥이 앞치마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가게 벽에 걸린 할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그 애가 얼마나 힘들게 서울을 지켜왔는데 남편이란 놈한테 맞으면서 빚에 쫓기면서 그래도 한 번도 세상을 원망 안 했어. 정분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녁 무렵 강태식의 집무실 책상 위에 소금이 뿌려진 봉투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강태식이 봉투를 열어 소금 알갱이가 묻은 현금을 꺼내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국밥집 사장이 할인 씨의 과거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심하게 당했다는 암시가 있었고, 전 남자친구, 강태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민도혁이라는 남자입니다. 현재 행방은 파악 중입니다. 강태식이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워진 서울 하늘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그 여자의 과거를 완전히 밝혀내기 전까지는 절대 결혼을 허락할 수 없어. 민도혁이란 놈을 찾아. 강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강태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성운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반대파 이사 한 명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진 확보했습니다. 강 회장이 거지 변장하고 시장에 간 사진이요. 네, 확실합니다. 민도혁 씨, 이 사진이면 강 회장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낮고 차가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챕터 3독이 든 그물. 할인이 윤재와 함께 시장 근처의 작은 빌라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 2칸짜리 좁은 집이었지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따뜻한 곳이었죠. 할인이 서울을 이불 위에 눕히고 윤재의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좋다. 서우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미안해, 할인아. 더 좋은 데서 살게 해줘야 하는데. 미안하긴. 우리 셋이 같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 윤재가 할인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대었습니다. 서우가 이불 위에서 발을 버둥거리며 까르르 웃었죠. 그로부터 이틀 뒤
할인이 국밥집 문을 열고 출근하자 정분옥이 어두운 얼굴로 할인을 맞았습니다. 할인아, 너 이것 좀 봐. 정분옥이 휴대폰 화면을 할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영상이었죠. 제목이 할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벌 회장의 충격적 인성시험, 미혼모 며느리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할인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국밥집 내부를 몰래 찍은 듯한 화면에 거짓 차림의 강태식과 할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편집이 교묘했습니다. 할인이 강태식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장면은 잘려나가고 할인이 돈 봉투를 만지는 장면만 크게 확대되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자극적인 자막이 붙어 있었죠. 미혼모, 거지 노인에게서도 돈을 뜯어내다. 재벌 후계자를 꼬드긴 계산된 여자의 민낯. 할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정분옥이 할인의 어깨를 붙잡았죠. 할인아, 이거 누가 올린 거야? 완전히 거짓말이잖아. 할인이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내렸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할인을 향해 독을 뿜고 있었죠. 재벌집에 기생하려는 꽃뱀이네. 미혼모 주제에 분수를 모르다. 저런 여자한테 속는 재벌 아들도 한심하다. 할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분옥이 얼른 휴대폰을 주워 화면을 꺼버렸죠. 보지마, 할인아. 이건 누가 일부러 꾸며낸 거야. 할인이 앞치마 끝을 움켜쥐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서우한테까지 이런 게 알려지면. 할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빌라 앞 골목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도혁이었습니다. 민도혁이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고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죠. 영상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민도혁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님, 영상 잘 퍼지고 있죠. 이제 제가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전화를 끊은 민도혁이 빌라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할인이 국밥집 일을 마치고 빌라로 돌아오자 현관문 앞에 민도혁이 서 있었습니다. 할인이 민도혁을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죠. 품에 안긴 서울을 본능적으로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이다, 할인아. 민도혁이 빙긋 웃으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할인이 뒷걸음질을 쳤죠. 왜 여기 있어? 어떻게 여길 알고 온 거야? 내 아들이 있는 곳을 내가 왜 모르겠어? 서우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넌 아빠 자격이 없어. 민도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민도혁이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할인 앞에 흔들었죠. 법적으로는 내가 아버지야. 이 서류 보여. 친부 확인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서울을 데려갈 수 있다고. 할인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할인이 이를 악물고 민도혁을 똑바로 쏘아보았죠. 네가 뭘 원하는 건데? 민도혁이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100억? 성운그룹 회장 며느리가 될 거면서 100억 정도는 껌값이잖아. 미쳤어? 거절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민도혁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강태식이 거지 변장을 하고 국밥집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죠.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성운그룹 회장님이 거지 코스프레 하시는 사진, 경제지 기자들한테 뿌리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할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회장님 개인 사정이야. 나한테 돈을 뜯을 이유가 안 돼. 이유? 이유는 내가 만드는 거야. 민도혁이 할인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올리려 했습니다. 할인이 손을 쳐내며 뒤로 물러섰죠. 손대지 마. 할인아, 예전에는 이렇게 까칠하지 않았는데. 재벌집 사람 만나더니 사람이 변했어? 민도혁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줄게.
100억 안 가져오면 이 사진이랑 서우 친권 소송 동시에 터뜨린다. 민도혁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할인이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죠. 서우가 할인의 볼을 작은 손으로 만지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괜찮아, 서우야. 엄마가 지켜줄게.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서우를 아는 팔만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성웅그룹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민도혁이 뿌린 영상과 사진이 경제뉴스에까지 퍼진 것이었죠. 강태식이 집무실에서 실시간 주가 그래프를 노려보며 비서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사진이 어디서 나온 거냐? 확인 중입니다, 회장님.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내 사람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소리야? 강태식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내밀었죠. 그리고 회장님, 민도혁이라는 남자가 직접 집무실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뭐? 할인 씨의 과거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조작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태블릿을 빼앗아 민도혁이 보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강태식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죠. 이 녀석 단독이 아니야. 뒤에 누가 있어. 강태식이 의자에 깊이 앉으며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할인이를 향한 여론이 최악이야. 지금 파혼을 발표하면 주가 방어는 되겠지만 강태식이 말끝을 흐리며 서랍에서 손수건을 꺼내 내려다보았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해. 파혼을 고려하는 척하면서 민도혁의 꼬리를 잡는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입 경호팀을 즉시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재가 빌라에서 나와 차에 시동을 걸려는 순간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도혁이 윤재를 향해 활짝 웃었죠. 성웅그룹 후계자 강윤재 씨 맞죠? 할인이 전 남자친구입니다. 인사 한번 드리려고요. 윤재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네가 민도혁이야. 와, 내 이름을 아시네. 할인이가 많이 이야기했나 보다. 민도혁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윤재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형씨, 하나만 물어보자. 할인이가 나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다 알고도 옆에 있는 거야? 닥쳐. 아, 진짜 모르는구나. 할인이가 임신했을 때 내가 뭘 했는지, 서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윤재의 주먹이 민도혁의 턱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민도혁이 바닥에 나뒹굴었죠. 하지만 민도혁이 입꼬리를 올리며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다,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 골목 끝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윤재가 그제야 함정을 알아챘지만 이미 늦었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윤재 씨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 2명이 윤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재가 민도혁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죠. 이 비열한 놈. 민도혁이 바닥에서 일어나 얼굴에 먼지를 털며 피식 웃었습니다. 폭행죄의 증거 영상까지 완벽하네. 재벌 후계자의 폭력, 기사 제목 딱 좋다. 윤재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민도혁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할인이 맨발로 빌라를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차는 골목을 빠져나간 뒤였죠. 할인이 민도혁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혁아, 제발. 윤재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화가 나면 나한테만 해. 민도혁이 할인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니까 좀 볼만하네. 민도혁이 할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렸습니다. 할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죠. 뺨이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민도혁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할인 앞에 던졌습니다. 서울을 넘기겠다는 각서야. 여기 서명해. 할인이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인의 온몸이 떨렸지만 할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민도혁을 올려다보았죠. 서우는 안 돼. 죽어도 안 돼. 민도혁의 눈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좋아. 그럼 다 망하는 거다. 민도혁이 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할인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터지는 울음을 앞치마로 막았죠. 그날 밤 골목 반대편 건물 옥상에서 잠입 경호팀이 민도혁이 할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경호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죠. 회장님, 민도혁의 폭행 및 협박 현장 영상 확보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강태식의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계속 따라붙어. 한순간도 놓치지 마. 이틀 뒤 할인이 새벽녘에 서울을 안고 빌라를 빠져나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서우의 옷가지와 분유만 챙긴 채였죠. 할인이 정분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사장님 고향집에 며칠만 있어도 될까요? 할인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저 때문에 성운그룹이 무너지면 안 돼요. 윤재도 갇혀있고 회장님도 힘드신데 제가 사라지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넌 도망치면 안 돼. 사장님, 부탁이에요. 서우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두고 싶어요. 정분옥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충청도 공주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할인이 전화를 끊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안개 속으로 할인의 등이 작아져 갔죠. 할인이 사라진 다음 날 민도혁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성운그룹이 미혼모를 강제로 숨겼습니다. 납치 감금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기사가 터지자 성운그룹 본사 앞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강태식이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서자 반대파 이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죠. 강 회장님, 거지 변장 사진은 이미 전국에 퍼졌고 미혼모 납치 감금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자진 사퇴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반대파의 수장인 이사가 서류를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강태식이 이사를 쏘아보았죠. 납치 감금? 그건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든 아니든 시장은 이미 반응했습니다. 주가가 연일 폭락 중이에요. 강태식이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12명의 이사 중 8명이 반대파 쪽에 앉아 있었죠. 강태식의 입꼬리가 쓸쓸하게 내려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강태식이 집무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할인이 빨아준 손수건을 꺼내 두 손으로 펼쳐들었죠. 빳빳하게 다려진 손수건에서 비눗물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강태식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내가 시작한 거야. 이 모든 게 내가 거지 옷을 입고 그 가게에 들어선 순간부터 시작된 거야. 강태식이 손수건을 이마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윤재가 철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밥 한 숟갈 뜨지 않은 얼굴이 푸석하게 말라 있었죠. 윤재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인아, 어디 있어?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충청도 공주의 낡은 시골집에서 할인이 서울을 끌어안고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만 쓸쓸하게 울었죠. 서우가 잠든 사이 할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베개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할인이 서우의 작은 손을 꼭 쥐며 입술만 발삭였습니다. 서우야, 엄마가 미안해. 그 밤 서울의 어느 호텔 스위트룸에서 민도혁이 소파에 누워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죠.
반대파 이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금 입금했네. 마지막 한 방만 남았어. 강태식을 완전히 끌어내리게. 민도혁이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사님. 기자회견 날 모든 걸 끝장내겠습니다. 챕터 4 철제 상자. 할인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성운그룹 본사 로비에 정분옥이 나타났습니다. 앞치마도 벗지 않은 차림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이었죠. 정분옥이 양손으로 녹슨 철제 상자 하나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정분옥을 가로막았습니다. 방문 예약 없으시면 출입이 안 됩니다. 비켜. 강태식 회장한테 줄 물건이 있어. 정분옥이 경비원을 밀어제치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비원 2명이 정분옥의 팔을 잡았죠. 놓으라고. 이 상자 안에 그 양반이 꼭 봐야 할 것이 들어있다고. 소란을 들은 비서실장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정분옥의 얼굴을 알아본 비서실장이 경비원들에게 손짓해 물러서게 했죠. 사장님, 회장님께서 지금 면회가 어려우십니다. 면회? 내가 병문안 온 줄 알아? 당장 데려가. 안 그러면 여기서 이 상자를 열어버린다. 비서실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정분옥을 회장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식이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에 눈밑이 거먹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분옥이 성큼 들어와 철제 상자를 강태식의 책상 위에 쿵 내려놓았습니다. 열어봐. 이게 뭐요? 할인이가 목숨 걸고 숨겨온 거야. 그 애한테서 빼앗아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몰래 가져온 거야. 할인이가 알면 날 원망하겠지만 이건 당신이 봐야 해. 강태식이 정분옥의 눈을 잠시 살피다가 상자의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녹이 쓴 걸쇠가 삐걱거리며 열렸죠. 상자 안에는 서류 묶음과 사진들, 그리고 편지 다발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맨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죠. 진단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3년 전이었습니다. 갈비뼈 골절, 안면부 타박상, 복부 타박으로 인한 절박 유산 위험, 환자명 서할인. 강태식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서류를 넘겼죠. 경찰 신고 접수 중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에 동거남 민도혁의 상습 폭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빨간 글씨로 피해자 신고 취하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강태식이 정분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신고를 취하했소? 정분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도혁이 그랬거든. 신고 안 취하면 뱃속 아이를 죽이겠다고. 할인이가 어떻게 하겠어? 아이 살리려고 맞는 걸 참은 거야. 강태식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동보호 상담 기록이었죠. 민도혁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돈 받고 넘기려 했다는 상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요? 사실이냐고? 할인이 배가 불러오는데 그놈이 아이를 팔아넘기려고 했어. 할인이가 만삭의 몸으로 도망쳐서 겨우 서울을 나은 거야. 강태식의 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태식이 상자 속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보았죠. 할인의 팔뚝에 멍이 가득한 사진, 부어오른 눈두덩이를 수건으로 가린 사진, 만삭의 배를 안고 찜질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진. 강태식이 사진을 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죠. 정분옥이 상자 바닥에서 편지 묶음을 꺼내 강태식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도 봐. 낡은 봉투 안에 접힌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첫 번째 편지를 펼쳤죠. 보육원 아이들에게. 저도 힘들지만 이 돈이 따뜻한 밥 한 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우처럼 사랑받는 아이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은 10,000원밖에 못 보내서 죄송해요.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게요. 세 번째 편지에는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편지지에 물방울이 떨어진 자국이 번져 있었죠. 오늘 서우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너무 행복해서 울었어요. 이 행복을 다른 아이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강태식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강태식의 입술이 실룩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강태식이 책상 위에 놓인 파스 봉투와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할인이 건넨 10,000원. 그 10,000원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할인이 얼마나 많은 끼니를 굶었는지 강태식은 이제야 알아버렸습니다. 강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편지가 바스락거렸죠. 정분옥이 강태식의 앞에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강태식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 할인이는 당신이 거지일 때도 회장일 때도 똑같은 사람으로 대했어. 근데 당신은 할인이를 뭘로 본 거야? 미혼모? 돈에 환장한 여자? 아들한테 붙은 기생충? 강태식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애가 국밥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건네려고 점심을 굶었다는 거 알아? 그 10,000원이면 서우 기저귀를 살 수 있었는데 모르는 거지 할아버지한테 준 거야. 정분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 애한테 50억짜리 수표를 던지면서 꺼지라고 했지. 10,000원의 무게도 모르는 사람이 50억으로 사람 마음을 재겠다고? 강태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분옥이 앞치마 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몸을 돌렸죠. 나는 할 말 다 했어.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 정분옥이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방에 크게 울렸죠. 강태식이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전화기를 들었죠. 비서실장, 민도역의 모든 것을 파헤쳐. 배우 이사진과의 접촉 기록, 돈거래 내역, 도박빈 리스트까지 전부 다. 네, 회장님. 그리고 윤재석방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오늘 중으로. 강태식이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옷장에서 코트를 꺼내 어깨에 걸쳤죠. 내가 직접 가야 해. 같은 시각 충청도 공주의 성당 지하실에서 할인이 서울을 무릎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정분옥의 고향집 근처 성당의 수녀가 할인과 서울을 숨겨준 것이었죠. 성당 문이 열리며 보육원 원장 수녀가 들어왔습니다. 수녀가 할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할인 씨, 좋은 소식이에요. 민도역이 예전에 다른 여성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증언자를 찾았어요.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 여성분이 용기를 내서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할인 씨도 이제 숨지 말고 맞서야 할 때예요. 할인이 서우의 볼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서우가 할인의 손가락을 쥐고 까르르 웃었죠. 수녀님, 저 혼자 힘으로 될까요? 혼자가 아니에요. 할인 씨 곁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할인이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그날 저녁 경찰서 유치장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식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었죠. 윤재가 철창 너머로 강태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흘째 식음을 전폐한 윤재의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오신 겁니까? 강태식이 서류 봉투를 윤재에게 내밀었습니다. 내 석방 서류다. 그리고 이 안에 할인이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가 전부 들어있다. 윤재가 봉투를 받아들며 강태식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강태식의 눈가가 붉었죠.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 윤재야.
윤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태식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할인이한테 그리고 너한테 내가 큰 잘못을 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할인이를 찾아가.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같이 싸우자고 전해. 윤재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윤재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할인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공주 쪽 성당이다. 주소는 비서실장한테 받아. 윤재가 석방 절차를 마치고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며 운전석의 비서에게 외쳤죠. 공주로 가. 최대한 빨리. 차가 밤길을 달렸습니다. 2시간 뒤 윤재가 성당 지하실 문을 열었죠. 할인이 서울을 아는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윤재를 본 할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윤재야? 어떻게 여기를? 윤재가 할인에게 달려가 두 팔로 꽉 안았습니다. 할인아,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어떻게 나온 거야? 유치장에 있었잖아. 아버지가 오셨어. 석방시켜 주시고 이것도 주셨어. 윤재가 서류 봉투를 할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인아, 이제 도망치지 마. 아버지도 내 편이야. 같이 맞서 싸우자. 할인이 서류 봉투를 바라보다가 윤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윤재의 푹 꺼진 볼과 핏줄이 선 눈을 보며 할인의 코끝이 빨개졌죠. 윤재야, 밥은 먹었어? 뭐? 밥 안 먹었지.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윤재가 피식 웃었습니다. 할인이 눈물을 훔치며 서울을 윤재 품에 안겨주었죠. 알았어. 안 도망칠게. 같이 싸우자. 다음 날 강태식이 성당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코트깃을 세운 강태식이 성당 마당을 가로질러 할인 앞에 섰죠.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식을 마주 보았습니다. 강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인아. 강태식이 처음으로 할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인의 눈이 흔들렸죠. 내가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너한테 한 짓, 그게 폭력이었다. 거지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나서 내 진심을 떠본 것, 50억을 던지며 꺼지라고 한 것, 뒤를 캐고 사람을 보낸 것, 전부 다 내 오만이었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만든 시험이라는 폭력을 멈추겠다. 그리고 내가 벌린 일은 내가 끝낸다. 할인이 한참 동안 강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회장님,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뭐든 말해. 서우 앞에서만큼은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강태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죠. 할인이 서우를 안아 강태식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우가 강태식을 올려다보며 작은 손을 뻗었죠. 아바. 강태식이 떨리는 손으로 서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서우의 손가락이 강태식의 거친 손마디를 감쌌죠. 강태식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할인과 윤재를 번갈아 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일 기자회견이 있다. 민도혁이 할인이의 조작 영상을 터뜨릴 작정이야. 윤재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막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선다. 강태식이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도혁이 반대파 이사들과 돈을 주고받으며 주가를 조작한 녹취록이다. 이걸로 역공한다. 할인이 강태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도 할 일이 있어요. 뭐냐? 경찰에 자진 출두하겠습니다. 민도혁의 폭행과 협박을 정식으로 고소하고 그동안 숨겨왔던 진단서도 전부 제출할 거예요. 강태식이 할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죠. 알겠다. 내 결정을 믿는다. 윤재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이 윤재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강태식이 성당 마당 벤치에 혼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죠. 강태식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가슴에 대었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끝낼 수 있을 거요.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끝내야지. 강태식이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강태식의 등 뒤로 성당의 종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챕터 5 국밥집 돌잔치. 다음 날 오전 서울 시내 주요 언론사에 일제히 긴급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성운그룹 강태식 회장, 오늘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 개최. 기자들은 장소를 확인하고 고개를 갸우뚱했죠. 호텔도 아니고 본사 대강당도 아닌 서울 외곽시장 끝자락의 국밥집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시장 골목이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메워졌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 마이크를 쥔 리포터들, 그리고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민 시장 상인들이 국밥집 앞을 겹겹이 둘러쌌죠. 정분옥이 가게 안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한가운데 작은 탁자 위에 하얀 보자기를 깔고 실타래, 연필, 만년필, 동전 몇 잎을 가지런히 놓았죠. 서우의 돌상이었습니다. 정분옥이 떡을 쟁반에 담으며 옆에 상인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떡 좀 예쁘게 담아줘. 우리 서우 첫돌이야. 아이고, 분옥 언니. 이 난리통의 돌잔치를 여기서 한다고? 여기가 아니면 어디서 해? 할인이가 서우 없고 국밥 끓이던 데가 여기야.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딨어. 정분옥이 콧등을 훔치며 돌상 위의 물건들을 다시 한번 가지런히 고쳐놓았습니다. 오전 11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강태식이 먼저 내렸죠. 양복 대신 깔끔한 남색 한복을 입은 차림이었습니다. 이어서 윤재가 내리고 마지막으로 할인이 서우를 품에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인은 연분홍 한복을 입고 있었죠. 서우도 알록달록한 색동 저고리를 입고 할인의 품에서 두리번거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강태식이 할인과 윤재를 양옆에 세우고 시장 골목을 걸어 국밥집으로 향했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앞으로 나와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가 먼저 손을 흔들었죠. 할인이, 오랜만이다. 할인씨, 서우 많이 컸네. 할인이 상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국밥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돌상 앞에 앉은 할인이 서우를 무릎에 앉히자 정분옥이 다가와 서우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서우 벌써 돌이네. 할머니가 떡 많이 해놨다. 서우가 정분옥의 손가락을 잡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기자들이 국밥집 안팎으로 빼곡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태식이 돌상 옆에 서서 기자들을 향해 입을 열었죠. 오늘 이 자리는 기자회견이기도 하지만 제 손자 서우의 첫 돌잔치이기도 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강태식이 서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자, 서우야. 할아버지가 뭘 잡나 볼까? 할인이 서우를 돌상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우가 아장아장 돌상 쪽으로 기어가 작은 손을 이리저리 뻗었죠. 실타래를 만지작거리다가 동전을 톡톡 두드리다가 결국 만년필을 꼭 쥐었습니다. 강태식이 서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만년필을 쥔 서우의 손을 감쌌습니다. 이 아이가 만년필을 잡았습니다. 서우가 성운의 정신을 이어갈 아이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할인이 서울을 다시 안아 올리며 눈가에 맺힌 물기를 손등으로 훔쳤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자들 틈에서 갑자기 3명이 튀어나왔죠.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할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사기꾼 여자, 재벌집에 기생하는 꽃뱀. 봉지 안에 든 것을 할인에게 던지려는 순간 양쪽에서 경호원 4명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3사람을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시커먼 오물이 쏟아졌죠. 서우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인이 서우의 머리를 감싸며 등을 토닥였죠. 괜찮아, 서우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윤재가 할인과 서우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제압된 3사람이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소리를 질렀죠. 돈 받고 한 거야. 민도혁이란 사람이 시킨 거라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끌려나가는 3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강태식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경호팀장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신호를 받은 경호팀장이 국밥집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의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어두운 호텔방. 민도혁이 소파에 앉아 맞은편에 양복 차림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파 이사였죠. 영상 속 민도혁이 두꺼운 봉투를 건네받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이면 할인이 과거 영상 조작하고 기자들한테 뿌리는 건 일도 아니죠. 강 회장 거지 사진까지 같이 터뜨려. 주가가 바닥을 치면 우리가 지분을 쓸어 담는다. 주가 조작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사님, 통 크시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안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죠. 강태식이 모니터 앞에 서서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민도혁이 성운그룹 반대파 이사진과 결탁하여 주가 조작을 모의한 현장입니다. 이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거지 변장 사진은 사실입니까? 강태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입니다. 며느리의 인성을 시험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거지 변장을 하고 이 국밥집에 왔습니다. 그것은 제 실수이자 제 수치입니다. 기자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 가게에서 제가 본 것은 거지 노인에게 가장 좋은 고기를 골라 국밥을 끓여주고 자기 월급에서 밥값을 내겠다고 한 여자의 진심이었습니다. 강태식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코팅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할인이가 거지인 줄로만 알았던 저에게 건넨 10,000원입니다. 이 돈으로 연고와 파스를 사서 봉투에 넣어두었죠. 이 10,000원이면 아이 기저귀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국밥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식이 10,000원짜리를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렸죠. 이 10,000원의 가치는 성운그룹의 시가총액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에는 아무 조건 없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분옥이 앞치마로 눈물을 닦고 있었죠. 그 순간 시장 골목 바깥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민도혁이 기자 완장을 차고 골목을 파고들며 국밥집 안으로 뛰어든 것이었죠. 다 거짓말이야. 저 영상은 조작이라고. 민도혁이 기자들을 밀치며 돌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민도혁의 눈이 서울을 향했죠. 민도혁이 양팔을 뻗어 서울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서울은 내 아들이야. 내놔. 윤재가 민도혁의 뻗은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민도혁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이번에는 안 당한다. 윤재가 민도혁의 팔을 꺾어 등 뒤로 돌리며 바닥에 눌렀습니다.
국밥집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 2명이 달려와 민도혁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죠. 민도혁 씨 강요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도혁이 끌려나가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놓으라고.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이사님, 이사님. 민도혁의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메아리치다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민도혁이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골목을 단단히 막아섰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가 2팔을 벌리고 서서 민도혁의 하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죠. 할인이한테 손 떼는 놈은 나부터 상대해야 돼. 떡집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옆에 섰습니다. 맞아. 할인이가 여기서 얼마나 착하게 일했는데. 할인이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울을 아는 채 상인들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인이 서우의 귀에 입을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우야, 이 사람들 기억해. 엄마가 힘들 때 이렇게 지켜준 사람들이야. 돌잔치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할인이 강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강태식이 돌상 옆 의자에 앉아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죠. 할인이 강태식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무거운 짐 좀 내려놓으세요. 강태식이 할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인이 처음으로 자신을 아버님이라 불렀다는 것을 깨달은 강태식의 입술이 떨렸죠. 강태식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고맙다. 강태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 권위와 체면 뒤에 숨기기만 했던 사람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빛이 스며든 것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강태식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왼쪽 가슴을 움켜쥔 강태식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옆으로 기울었죠. 할인이 강태식의 몸을 붙잡았지만 강태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강태식이 차가운 국밥집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윤재가 달려와 강태식의 머리를 받쳤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정분옥이 전화기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강태식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코팅된 10,000원짜리 지폐가 바닥에 사뿐히 떨어졌죠. 할인이 강태식의 손을 2손으로 꼭 잡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님, 눈 뜨세요. 제발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시장 골목을 뚫고 가까워졌습니다. 챕터 6부두의 밤. 구급차가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습니다. 들것 위에 실린 강태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의료진이 들것을 밀며 복도를 달렸습니다. 할인이 구급차에서 뛰어내려 들것을 따라갔습니다. 서울을 한 팔로 안고 다른 손으로 강태식의 손을 놓지 않았죠. 보호자분,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안으로는 못 들어가십니다. 간호사가 할인을 중환자실 앞에서 막았습니다. 붉은 불이 켜진 문이 닫혔죠. 할인이 닫힌 문 앞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재가 뒤늦게 병원에 도착해 복도를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때? 아직 몰라. 안에서 치료 중이야. 윤재가 벽에 등을 기대며 2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할인이 윤재의 어깨를 잡았죠. 회장님은 강한 분이야. 괜찮으실 거야. 2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중환자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심장 혈관이 막혀서 위험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다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윤재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돌아간 뒤 할인이 윤재를 돌아보았습니다. 윤재야, 나는 여기서 회장님 곁을 지킬게. 서우도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넌 회사 쪽을 좀 챙겨.
하린아, 너 혼자 괜찮겠어? 괜찮아. 가봐. 윤재가 하린의 이마에 입술을 대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하린이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서우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우가 하린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하린이 잠든 서우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하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하린아, 나야. 민도혁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린의 등줄기가 차갑게 얼었죠. 너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잡혀간 거 아니었어? 보석으로 나왔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거든. 민도혁이 낮게 웃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할게. 서울을 데려갈 거야. 뭐? 강태식이 쓰러졌다며. 성운그룹이 흔들리는 이 판에 서울을 쥐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거든. 하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을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갔죠. 네가 서우한테 손 떼면 죽여버린다. 겁주는 거야? 어울리지도 않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린이 바로 윤재에게 전화를 걸었죠. 윤재야, 민도혁이 보석으로 나왔대. 서울을 데려가겠다고 협박했어. 뭐? 지금 바로 갈게. 경호팀한테 연락해서 병원 보안 강화시킬 테니까 절대 서우 곁을 떠나지 마. 윤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린이 서우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복도를 두리번거렸죠. 1시간 뒤 경호원 2명이 병원에 도착해 복도 양쪽에 섰습니다. 하린이 조금 안심하며 서우를 무릎에 눕혔죠. 다음 날 오후 하린이 서우에게 분유를 먹이려고 복도 끝 휴게실로 갔습니다. 경호원 1명이 휴게실 앞에 서 있었죠. 하린이 서우를 유모차에 앉히고 분유를 타는 동안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가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중환자실 환자분 상태가 급변했다고 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하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이요? 지금요? 네, 의료진이 보호자를 찾고 있어요. 빨리요. 하린이 벌떡 일어나 휴게실 문을 나서려다 멈칫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유모차 속 서우를 보았죠. 잠깐만요, 서우를. 제가 잠시 봐드릴게요. 어서 가세요. 하린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의 상태가 급변했다는 말에 가슴이 쪼여왔죠. 경호원 아저씨한테 부탁할게요. 잠깐만요. 하린이 복도로 나가 경호원에게 말했습니다. 서우 좀 봐주세요. 저 잠깐 중환자실에 다녀올게요. 경호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린이 복도를 뛰어 중환자실로 향했죠. 하지만 중환자실 앞에 도착한 하린을 맞은 것은 평온한 모니터 소리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죠. 보호자분,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 상태 변화 없으신데요. 하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까 간호사분이 상태가 급변했다고. 저희 쪽에서 연락드린 적 없는데요. 하린이 몸을 돌려 휴게실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졌지만 멈추지 않았죠. 맨발로 복도를 내달려 휴게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유모차가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복장의 여자도 사라져 있었죠. 경호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린의 비명이 병원 복도를 찢었습니다. 서우, 서우. 하린이 빈 유모차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하린이 맨발로 복도를 뛰어나가 비상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우, 서우 어디 있어? 하린의 절규가 병원 건물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목소리는 없었죠. 중환자실 안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던 강태식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강태식에게 다가갔죠.
회장님,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강태식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거친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어? 할인이 소리야. 간호사가 복도를 확인하고 돌아와 급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서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강태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강태식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죠. 간호사가 팔을 잡아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일어나시면. 비서실장 불러. 강태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가슴에 연결된 모니터가 빠르게 울렸죠. 비서실장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안정을 취하셔야. 민도혁이 서울을 데려갔어. 그놈 채권자들 명단 있지. 사채업자들을 전부 움직여. 민도혁이 갈 수 있는 곳을 다 틀어막아. 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보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잠입경호팀 전원 투입해. 비서실장이 달려나갔습니다. 강태식이 침대 난간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죠. 서우야, 할아버지가 반드시 데려올 테니까. 1시간 뒤 민도혁의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인천 부두의 컨테이너 창고였죠. 민도혁이 서우를 안고 어두운 창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창고 밖은 이미 강태식이 움직인 사채업자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민도혁의 도박빚을 쥐고 있는 자들이었죠. 민도혁이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내 말 잘 들어. 강태식 회장의 경영권 포기 각서를 들고 와. 1시간 안에 안 오면 서우는 나랑 같이 사라진다. 할인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복도 벽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도혁아, 제발. 서우는 아무 죄도 없어. 나한테 화가 나면 나한테 해. 서우는 돌려보내줘. 1시간이야. 경영권 포기 각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재가 할인 옆에 무릎을 꿇으며 할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인아, 아버지 경호팀이 민도혁 위치를 찾았어. 인천 부두래. 같이 가자. 할인이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 올라타고 인천을 향해 달렸죠. 밤 10시, 인천 부두.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바람이 컨테이너 사이를 휘감았습니다. 할인과 윤재가 차에서 내리자 잠입 경호팀장이 다가왔죠. 서우는 저 끝 3번 창고 안에 있습니다. 민도혁이 혼자 아이를 안고 있고요. 할인이 창고를 향해 걸어가려 하자 윤재가 팔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위험해. 경호팀이 들어갈 때까지 못 기다려. 서우가 울고 있을 거야. 엄마가 없으면 잠도 못 자는 애인데. 할인이 윤재의 손을 뿌리치고 창고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녹슨 철문을 두 손으로 밀어 열었죠.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구석에 켜놓은 손전등 불빛 아래 민도혁이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죠. 민도혁의 무릎 위에 서우가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인이 서우를 보자마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서서 민도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서우를 돌려줘. 민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각서는? 그런 건 없어. 민도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없다고? 그럼 서우는 못 줘. 할인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도혁아, 나를 데려가. 나를 데리고 뭘 하든 상관없어. 대신 서우만 보내줘. 뭐? 서우 대신 내가 여기 남을게. 그러니까 서우를 놓아줘. 민도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할인을 향해 걸어왔죠. 넌 아직도 그 모양이야.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다니. 민도혁이 할인의 턱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창고 천장의 유리창이 깨지며 경호원 4명이 밧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섬광탄이 터지며 창고 안이 하얀 빛으로 가득 찼죠. 민도혁이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윤재가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와 민도혁의 무릎 위에서 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우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죠. 윤재가 서우를 가슴에 꼭 안고 창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민도혁이 윤재를 쫓으려 몸을 돌렸지만 경호원 2명이 민도혁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눌렀습니다. 놓으라고. 이 손 놔. 민도혁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창고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며 형사들이 뛰어들어왔죠. 민도혁 미성년자 약취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민도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도혁이 끌려나가며 이를 드러내고 소리쳤죠. 끝난 거 아니야. 이사님들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형사가 민도혁의 머리를 눌러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멀어져 갔죠. 창고 밖 콘크리트 바닥 위에 할인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윤재가 건네준 서우를 2팔로 끌어안은 채 소리내어 울고 있었죠. 서우야, 서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서우가 할인의 볼에 얼굴을 비비며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할인이 서우의 등을 쓸어내리며 자장가를 부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윤재가 할인의 어깨를 감싸며 옆에 앉았습니다. 셋이 부두의 찬바람 속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병원 중환자실, 강태식이 침대 옆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우의 울음소리, 그리고 할인의 울음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전해졌죠. 강태식이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살았구나. 강태식이 한마디를 내뱉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으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죠. 강태식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영권이 뭐야? 주가가 뭐야? 저 아이 울음소리 하나만 못한 것들이었어. 강태식의 손이 이불 위에서 떨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회장님, 민도혁이 체포되었고 배우 이사진들도 검찰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가. 한 놈도 빠뜨리지 마. 1시간 뒤 할인이 서우를 안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식이 침대에서 고개를 돌려 2 사람을 바라보았죠. 서우가 강태식을 보더니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아바. 할인이 서우를 안은 채 강태식의 침대 옆에 다가갔습니다. 강태식이 떨리는 손을 뻗어 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서우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이 강태식의 거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강태식이 할인의 손을 잡았죠. 울지 마, 할인아. 이 할아버지가 다 지켜줄 테니까.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태식의 손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병실 창 너머로 인천 바다의 새벽빛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챕터 7만 원의 무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강태식이 휠체어에 앉아 병실 창 너머로 봄볕이 내리쬐는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지만 아직 걸음은 불편했습니다. 윤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강태식의 휠체어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오늘 퇴원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알았다. 그런데 윤재야, 퇴원하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 뭔데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 성운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윤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과문이요?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그걸 꼭 오늘 하셔야 합니까? 오늘이 아니면 안 돼. 할인이한테, 세상한테, 그리고 나 자신한테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말이 있다. 강태식이 휠체어 팔걸이를 2 손으로 잡으며
윤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윤재가 아버지의 눈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못했죠. 오후 2시 성운그룹 본사 대강당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줄지어 서 있었죠. 대강당 앞줄에 할인이 서울을 안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윤재가, 그 옆에 정분옥이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정분옥이 할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인아, 떨려? 조금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정분옥이 할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단상 옆문이 열리고 강태식이 휠체어에 앉은 채 나타났습니다. 비서실장이 휠체어를 밀어 단상 중앙에 세웠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강태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성운그룹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입니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렸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미혼모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거지 변장을 하고 며느리가 일하는 국밥집에 찾아가 일부러 행패를 부렸습니다. 배고프고 추운 노인인 척하며 그 사람이 본성을 드러내기를 기다렸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거지일 때나 회장일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거지인 저에게 가장 좋은 고기를 골라 국밥을 끓여주었고 자기 월급에서 밥값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강태식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코팅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거지인 줄로만 알았던 저에게 건넨 10,000원입니다. 이 돈으로 연고와 파스를 사서 제 거친 손에 발라주려 했습니다. 강태식이 10,000원짜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50억짜리 수표를 던지며 며느리에게 꺼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수표를 돌려주며 그날 국밥을 맛있게 드시던 어르신의 모습이 더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대강당 곳곳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혼모라는 편견 때문에 한 여성을 비인간적으로 시험했던 저의 오만함을 사죄합니다. 강태식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부축하려 다가갔지만 강태식이 손을 저었죠. 강태식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와 앞줄에 앉은 할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강태식이 할인 앞에서 무릎을 굽혔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할인이 서울을 윤재에게 맡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다, 할인아. 이 무릎은 꿇어야 해. 내가 내 앞에서 거지 노릇을 한 건 너를 시험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를 증명한 거였다. 할인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할인이 강태식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죠. 아버님, 저는 진작 용서했어요. 그날 국밥집에서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드시는 걸 봤을 때 저는 좋은 분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강태식의 턱이 떨렸습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할인의 손을 잡았죠. 강태식이 다시 단상으로 돌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며느리 서할인을 성운그룹 복지재단의 상임이사로 임명합니다. 할인이가 가진 마음이야말로 성운그룹이 가져야 할 진정한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강태식이 할인에게 단상을 넘겼죠. 할인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할인을 향했죠. 할인이 마이크를 잡은 손이 살짝 떨렸지만 서울을 안고 있는 윤재의 얼굴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편견은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게 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대강당이 잠시 고요했죠.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성근 박수가 곧 대강당 전체를 채우는 큰 박수로 변했습니다. 할인이 단상에서 내려와 윤재 옆에 앉았습니다. 윤재가 할인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서우가 두 사람 사이에서 손뼉을 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강태식이 할인과 윤재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할인아,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다. 네, 아버님. 성운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저택에 들어올 생각이 있느냐? 할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국밥집을 계속하고 싶어요. 강태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재단 일도 있는데 국밥집을 계속한다고? 국밥집이 제 시작이에요. 서울을 업고 국밥을 끓이던 그 자리가 저를 만든 곳이에요. 재단 일은 거기서 하면서 병행하겠습니다. 강태식이 어이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종류의 웃음이었죠. 이 며느리가 진짜.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뜻대로 해. 그리고 나도 하나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아버지? 윤재가 물었습니다. 나도 일선에서 물러난다. 경영은 윤재한테 넘기고 나는 할인이네 국밥집에서 소일거리나 도울 생각이다. 윤재와 할인이 동시에 입을 벌렸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진심이다. 국밥집에서 물이라도 서빙하면서 살아보려고. 이 나이에 처음으로 남한테 밥 한 그릇의 따뜻함이 뭔지 배웠으니까. 할인이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고마운 건 나야. 보름 뒤 시장 국밥집 마당에 하얀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결혼식이었죠. 화려한 예식장 대신 시장 골목 한복판, 국밥 냄새가 솔솔 풍기는 그 자리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의자를 나르고 꽃을 꽂았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가 축가를 부르겠다고 나섰죠. 내가 노래는 못하지만 마음은 진짜야. 떡집 아주머니가 웨딩 케이크 대신 삼색떡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할인이 결혼떡은 내가 만들어야지. 정분옥이 한복을 차려입고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정분옥의 자리 위에 신부 측 혼주라고 적힌 팻말이 놓여 있었죠. 정분옥의 눈이 벌써부터 빨개져 있었습니다. 음악이 울렸습니다. 서우가 예쁜 화관을 쓰고 윤재의 손을 잡고 먼저 입장했죠. 아장아장 걸어오는 서우를 보며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세상에, 서우 좀 봐. 아이고 예뻐라. 서우가 윤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습니다. 윤재가 서우를 안아 올리며 웃었죠. 이어서 할인이 하얀 한복을 입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시장 골목의 햇살이 할인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죠. 정분옥이 혼주석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죠. 정분옥이 앞치마 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옆에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애가 서우 업고 설거지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강태식이 신랑 측 혼주석에서 일어나 정분옥에게 다가갔습니다. 강태식이 정분옥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죠. 정 사장, 고마웠소. 할인이를 지켜줘서. 정분옥이 눈물을 닦으며 강태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 회장, 이제야 사람 같은 소리를 하네. 강태식이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시장 상인들이 국밥집 평상에 둘러앉아 잔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강태식이 양복 상의를 벗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상인들 사이에 앉았죠. 회장님, 국밥 한 그릇 드세요. 생선가게 아저씨가 국밥을 건넸습니다. 강태식이 국밥을 받아 한 숟갈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맛있다. 역시 이 맛이야. 할인이 윤재와 나란히 서서 잔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재가 할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할인아, 행복해? 응.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 서우가 두 사람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양쪽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잔치가 끝나고 시장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식이 혼자 시장을 빠져나가 차에 올랐죠. 묘지로 가. 차가 도심을 빠져나가 교회의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강태식이 운전기사의 부축을 받으며 잔디밭을 걸었죠. 사별한 아내의 묘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태식이 양복 가슴 포켓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할인이 빨아서 빳빳하게 다려놓은 그 손수건이었죠. 강태식이 손수건을 묘비 앞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여보, 며느리를 만났소.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틀림없이 좋아했을 아이야. 강태식의 목소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내가 늦었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걸 이 나이 먹도록 몰랐으니까. 할인이가 가르쳐줬어.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강태식이 묘비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좋은 며느리를 만났소. 당신 마음을 닮은 아이를. 바람이 묘비 위의 손수건 끝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성운그룹 홈페이지에 새로운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성운그룹 미혼모 고용 창출 모델 도입 및 사회적 기업 선언. 할인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이었죠. 같은 날 법원에서 할인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우의 성이 강씨로 변경되었고 민도역과의 모든 법적 연결이 끊어졌죠. 강태식이 집무실을 정리하며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방 오래 썼다. 이제 윤재한테 넘겨. 비서실장이 놀란 눈으로 강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은퇴하시는 겁니까? 은퇴가 아니야. 국밥집으로 출근하는 거지. 강태식이 책상 위에 액자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었죠. 강태식이 액자를 품에 안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강태식이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할인이 쓴 쪽지를 꺼냈습니다. 국밥집 영수증 뒷면에 적힌 글씨였죠. 어르신, 다음에 오시면 국밥 한 그릇 더 드릴게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강태식이 쪽지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강태식이 쪽지를 가슴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챕터 8 국밥 한 숟갈의 기적. 1년이 흘렀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고소한 국밥 냄새가 배어 있었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았죠. 국밥집 간판 아래에 앞치마를 두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 대신 면바지에 고무신을 신은 강태식이었죠. 강태식이 물통을 들고 가게 앞 평상에 앉은 손님들에게 물을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밥 끝내줍니다. 생선가게 아저씨가 지나가며 강태식의 등을 쳤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회장은 무슨? 나는 여기 서빙 담당이야. 허허, 서빙 담당치고는 물 따르는 솜씨가 영 서툴러. 강태식이 코웃음을 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평생 부어본 게 양주밖에 없으니까 물 따르는 건 아직 연습 중이야.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주방 안에서 할인이 커다란 솥을 나무 주걱으로 휘저으며 국물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정분옥이 옆에서 팔을 썰며 할인을 흘겨보았습니다. 할인아, 재단 이사가 국밥솥을 휘젓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사장님, 여기가 제 자리인걸요. 재단 일은 오후에 하면 되고. 아이고, 고집은. 정분옥이 투덜거리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손님들로 꽉 찼습니다.
강태식이 물을 나르고 할인이 국밥을 끓이고 정분옥이 반찬을 내는 모습이 거침없이 돌아갔죠. 손님 하나가 강태식을 알아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기 혹시 성운그룹 강태식 회장님 아니세요? 강태식이 물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회장이지. 지금은 여기 국밥집 물 담당이야. 세상에 진짜시네. 사진 한 장만. 사진은 국밥 한 그릇 시키고 나서 손님이 웃으며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강태식이 능숙하게 물컵을 내려놓고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할인아, 1번 테이블 국밥 하나. 네, 아버님. 할인의 목소리가 주방에서 밝게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두 사람의 호흡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 며느리가 그 유명한 국밥집 할인 씨야. 재벌집 며느리가 국밥을 직접 끓인다니 대단하다. 며느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물 서빙하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니야?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가게가 한산해진 오후, 강태식이 구석 지정석에 앉았습니다. 할인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와 강태식 앞에 놓았죠. 아버님, 점심 드세요. 오늘 고기 좋은 거 들어왔어요. 고마워. 강태식이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한 입 떴습니다.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가슴팍이 따뜻해졌죠. 강태식이 숟가락을 멈추고 그릇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인이 주방으로 돌아가려다 강태식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아버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강태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의 눈이 국밥 그릇 위에 고정된 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1년 전이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냄새를 풍기며 이 자리에 앉았던 그날. 할인이 가장 좋은 고기를 골라 듬뿍 넣어 국밥을 끓여주었죠. 할인이 한 손으로 서울을 달래면서 다른 손으로 고기를 잘게 잘라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때 강태식은 그 손길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할인의 친절을 연기라고 의심했고 진심을 탐욕이라고 단정했죠. 강태식의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날 할인이 쫓아나와 먼지투성이 손수건을 주워 앞치마에 넣던 모습, 약국에서 연고와 파스를 사고 마지막 10,000원을 봉투에 담던 모습, 가게 앞 계단에서 두 손을 모으고 노인이 사라진 길목을 향해 기도하던 모습, 강태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그때 이 고기 맛을 몰랐더라면. 강태식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이 따뜻한 것이 뭔지 몰랐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얼마나 허무했을까. 강태식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죠. 소리 없이 시작된 울음이 점점 커져 어깨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이를 악물고 버텼죠. 성운그룹이 무너질 뻔했을 때도, 해임 위기에 몰렸을 때도 강태식은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밥 한 그릇 앞에서, 1년 전 그날의 기억 앞에서 강태식은 주체할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었죠. 할인이 주방에서 나와 강태식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강태식의 등 뒤에 서서 두 손으로 강태식의 어깨를 토닥였죠. 1년 전 그날 거지 노인의 등을 토닥이던 것과 똑같은 손길이었습니다. 할인이 주방으로 잠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들고 있었죠. 할인이 찻잔을 강태식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강태식이 얼굴을 감싼 손을 내리고 할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젖어 있었죠. 할인아. 네, 아버님. 그때
네가 숟가락에 고기를 올려줬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먹은 거였어. 근데 그걸 그때는 몰랐다. 할인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아시면 됐죠.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둥글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울음으로 메인 목을 부드럽게 적셨죠.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제법 자란 서우가 강태식의 무릎에 매달리며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죠. 할아버지, 울어? 강태식이 서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우가 작은 두 손을 벌려 강태식의 볼을 감쌌죠. 할아버지, 울지 마. 서우가 이따만큼 사랑해. 서우가 양팔을 최대한 벌려 보였습니다. 강태식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죠. 울다가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강태식이 서우를 안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서우가 강태식의 목을 두 팔로 감싸며 볼에 뽀뽀를 했죠. 할아버지, 서우 국밥 먹을래? 그래, 우리 서우도 먹자. 할인아, 서우 거 하나 더. 할인이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윤재가 넥타이를 풀며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구석자리에서 강태식이 서우를 무릎에 앉히고 국밥을 먹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할인이 주방에서 나와 윤재에게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어서 와. 오늘 저녁은 여기서 같이 먹자. 윤재가 앞치마를 받아두르며 피식 웃었습니다. 성웅그룹 대표가 국밥집에서 앞치마를 두르다니. 싫어. 세상에서 제일 좋지. 정분옥이 주방에서 반찬 접시를 들고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뭐해? 밥 식기 전에 앉아. 네 사람이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강태식, 할인, 윤재, 그리고 서우. 정분옥이 한 자리를 더 차지하고 앉았죠. 나도 낄 거야. 내가 혼주인데. 강태식이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아무도 안 빼니까 거기 앉아. 흥, 이제야 사람 대접을 하네. 정분옥이 국밥을 한 숟갈 떠먹으며 투덜거렸지만 입꼬리는 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가게 앞을 지나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강태식이 서우에게 국밥을 후후 불어먹이는 모습을 본 떡집 아주머니가 생선가게 아저씨에게 속삭였죠. 저 회장님, 아까 울었다며? 응. 국밥 먹다가 울었대. 에이, 재벌 회장이 국밥 먹다 운다고? 진짜야. 근데 웃긴 게 아니라 눈물 나는 거더라.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 떡집 아주머니가 가게 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태식이 국밥 그릇을 비워냈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았죠. 강태식이 지갑을 열어 코팅된 10,000원짜리를 꺼내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할인이 빈 그릇을 치우다가 강태식의 손에 들린 10,000원짜리를 보았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그걸 갖고 계세요? 당연하지.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돈이야. 강태식이 10,000원짜리를 다시 지갑에 넣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인이 빈 그릇을 주방으로 가져가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1년 전 거지 노인에게 건네려 했던 10,000원짜리 한 장. 그 돈이 이렇게 큰 것을 만들어낼 줄은 할인도 몰랐습니다. 할인이 서우를 안아 올리며 아이의 볼에 코를 비볐죠. 서우야, 엄마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어. 서우가 할인의 목을 껴안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태식이 앞치마를 벗어걸고 할인이 불을 끄고 윤재가 서우를 안았죠. 정분옥이 가게 문을 잠그며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내일도 일찍 나와. 네, 사장님. 내일 봬요. 사장님은 무슨? 이제 네가 사장이지. 아니요, 사장님이 영원한 사장님이에요. 정분옥이 손을 휘휘 저으며 시장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식구가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강태식이 왼쪽, 할인이 오른쪽, 가운데에 서울을 아는 윤재가 섰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골목을 노란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강태식이 걸음을 멈추고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돌려 강태식을 올려다보았죠. 아버님, 왜요? 할인아, 네가 우리 가문의 진짜 주인이다. 할인이 눈을 깜빡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저는 그냥 국밥 끓이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 국밥 한 그릇이 이 늙은이를 살렸다.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야. 할인이 입술을 달싹이다가 강태식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가 서울을 아는 채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네 식구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죠. 골목 담장 아래 핀 작은 꽃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시장 골목이 어둠에 잠겨갈 무렵 국밥집 간판에 매달린 정구가 마지막까지 노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숟갈이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시장 골목의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 노인에게 가장 좋은 고기를 골라 국밥을 끓여준 여자. 마지막 10,000원 한 장을 꺼내 연고와 파스를 사둔 여자. 그 사람이 재벌 회장인 줄 알고도 거지 할아버지였던 그 모습 그대로 기억하겠다고 말한 여자. 강태식 회장은 평생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재왔습니다. 50억짜리 수표를 던지며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수표를 돌려보낸 건 10,000원짜리 한 장도 아까운 미혼모 며느리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학벌로, 재산으로, 과거로, 그리고 편견으로. 하지만 할인이 보여준 건 아주 단순한 진실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전부라는 것. 추운 사람 앞에서는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전부라는 것. 사람의 진심은 가장 낮은 곳에서 드러납니다. 거지 앞에서 보여준 친절이, 회장 앞에서 보여준 당당함이 결국 한 가문의 벽을 허물고 진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국밥 한 그릇의 온기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건네는 작은 따뜻함도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